네, 안녕하세요. 저 토스에서 공공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황지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는 줄 모르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애자일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그럴듯한 제목을 이제 지어서 왔지만 제가 오늘 드릴 발표의 그 쉬운 요약은 세 단어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빠르게, 다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지금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계속 발표를 들어주시면 애자일이, 그러니까 토스에서 추구하는 애자일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갈피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빠르게, 다시. 그래서 애자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먼저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애자일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읽지는 않고 키워드만 뽑아보자면 개발 프로세스, 신속, 유연, 대응,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뭐 팀워크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요 그 문장만 봐서 애자일이 뭐다라고 이게 빡 와닿는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서 조금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서 애자일 문화의 반대 개념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워터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순차적이고 선형적이고 개발 생명의 주기가 있고 그리고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잠깐만 넣어 볼게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그림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폭포수 기법, 아까 워터폴 방법이랑 애자일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비슷하지만 조금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공통점이라고 보면은 요구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출시라는 다섯 단계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두 방법론에서 동일해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한 사이클, 뭐 어떤 데서는 스프린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한 사이클에서 다섯 단계를 수행하는 것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워터폴 개발 방법론에서는 다섯 개를 하면 이 과업은 종료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프로젝트는 A부터 뭐 Z까지 하면 끝난다라는 과업의 그 범위가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애자일은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다섯 가지의 방법은 그대로 수행하지만 애자일에서는 반복을 한다라는 것. 일단은 여기까지 뭔가 머릿속에 애자일과 폭포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표정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순차적이고 선형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 뭐 이제 구어체로 표현하자면 좀 꼼꼼해 보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애자일은 변화에 대응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짧고 반복합니다. 뭔가 영민하고 기민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은 사실 애자일이 주제긴 하지만 애자일과 뭐 전통적인 방법론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애자일에서 어떤 부분을 더 기존 방법론보다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돌아봤을 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 뒤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저희 그 동일한 출발점이 1번 요구 분석 단계였습니다. 요구 분석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에서 특정 사업을 추진하실 때, 뭐 BPR, ISP 이런 거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 요구 사항들을 만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측이 사실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뭐 저희도 마찬가지 민간에서도 공공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뭐 자료 수집도 하고 리서치도 하지만 이게 정확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게 100% 맞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환경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 뭐 뷰카라는 키워드로 소개를 드리는데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동성 있고 불확실성 있고 복잡성과 모호함을 가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또 다른 질문이에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장단점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적합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애자일은 뭐 아까 반복이죠. 복잡하고 불확실한 프로젝트에서 적합하고 워터폴 방식은 명확하게 정의된 요구사항과 명확한 제품 목표가 있는 경우에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애자일은 문제를 정의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민원 제도를 혁신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여기서는 과제를 정의합니다.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애자일 방법론에서 문제를 정의할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자 해서 문제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워터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만들자. 우리는 애초에 자동차를 만들 거다라는 목적을 가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바퀴를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뭐 커버를 씌우고 뭐 유리창을 끼우고 엔진을 만들고 그런 프로세스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뭐 바퀴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뭐 유리창이 먼저 나와야 되는지 그런 순서를 정립하는 것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애자일에서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발산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킥보드가 될 수도 있고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키워드는 반복이 되겠죠. 네, 이거는 제가 약간 반대되는 공공기관에서의 뭐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애자일에서 아까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문제를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쭉쭉쭉쭉 만들어나는 과정은 이제 공공기관들에서도 하고 계세요. 뭐 이제 뭐 정보화 사업 단계별 사업 관리 가이드라고 해서 뭐 기획, 전략 계획, 예산 요구, 구축 계획, 수립 등등등 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사실 애자일에서 있는 개념입니다. 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의 차이는 뭐냐면 저희는 이 프로세스를 끝내는 게 그 과업의 목표가 아니라 일단 시도해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뭔가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환경이 그만큼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실험을 합니다. 아까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장표보다 제가 이걸 좀 작게 만들어 놨는데 작게 반복을 합니다. 작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작게 하는 이유는 뭐냐? 실패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이 한 번의 시행에서 뭐 이제 홈런 타자가 홈런을 치듯이 막 대박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에 맞춰서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A 안을 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망했네. 그럼 B 안으로 가보고 C 안으로 가보고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어야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상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온갖 발버둥을 치고 하다가 꽈당 넘어져서 뭐 뼈가 부러지면 이거는 재개하기도 힘들고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다음번 시도를 하기가 가장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지려고 할 때 그냥 쓱 넘어져서 힘 빼고 쓱 넘어졌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다음번 시행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작은 시도들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정확한 예측, 완벽한 계획, 오차 없는 수행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자일이 뭐 전통적인 방법보다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서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시성도 있고 예측 가능성도 올라가고 특히나 이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실성이 또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는 이유가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측은 정확이 아니라 최선의 예측을 하고 빠른 실행을 하고 그리고 재조정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계속 그 올바른 방향으로 수렴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의 그 원래 짤방인데 김연아 선수한테 어떤 그 기자가 가서 스트레칭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막 너무 많이 계획하고 너무 많은 기를 모아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면은 될까 말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작게 빠르게 반복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 같은 거를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그 잔 근육들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성공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키워드로 돌아오자면 작게 빠르게 반복. 그래서 이 사례들이 사실 저희 토스에서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빠르게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 속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빠르게 시행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 제가 뭐 토스 완전 초창기부터 있던 건 아니지만 토스에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서비스 중에 하나는 10일 만에 700만 명의 사용자를 모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일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비서라는 서비스입니다. 그 요즘 저희가 작년 10월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요즘에는 한 1,500만 명, 뭐 그 이상의 가입자로 많이 늘어났어요. 총 가입자가. 근데 이런 이제 흥행 아이템인 국민비서도 사실 옛날에는 가입자가 23만 명에 그치는 그런 이제 작은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10일 만에 7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던 이제 그 과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래요. 21년도 말에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선별지급으로 지급이 된다. 그래서 전국민 88%에서 그 선별지급이 되고 누구는 받는지 누구는 안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전 국민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어떻게 하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 역할은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이거를 국민비서로 안내해 주겠다라는 이제 좋은 그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비서로 이 알림을 발송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돌아갔을 때 저희가 그 23만 명이라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국민비서 지금 행안부랑 MOU 체결하고 처음에 개발 리소스 엄청 들여서 만들었는데 가입자가 이 당시만 해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홍보도 해보려고 하고 토스 앱에 보면 여러 이제 배너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막 노출해서 뭐 알림 받아보세요, 신청하세요, 푸시도 보내고 배너도 노출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안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 선별지원금 지급에 대한 그 어나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뭐 돌아오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정책적으로도 결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거는 뭐 비단 행안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긴밀히 협업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앱사들에서는 대응을 할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되게 부족했었던 사례예요. 근데 저희는 이전에 그 저희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스가 지금 뭐 송금 앱이나 뭐 여타 다른 기능들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토스를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유의미한 정보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만들자가 이제 저희 팀의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국민비서를 포함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계속 만들려다가 국민지원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전국민적인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모객행위를 우리는 좀 전사적인 레벨로 끌어올려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판단들을 내릴 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지만 이것들이 이제 저희 쪽에서는 23만 명짜리의 그 서비스였기 때문에 내부의 공감대를 얻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엠넷 푸시라든지 토스 블로그의 컨텐츠를 발행하기도 하고 뭐 보도 자료 홍보도 많이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유료 마케팅도 뭐 비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저희가 계속 집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니까 사용자 실제로 앱에서 여기 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례, 그리고 뭐 신용관리 서비스 밑에다가 하단에 배너를 노출하고 뭐 토스 앱내 다양한 구조를 했어요. 근데 이 서비스를 결국에는 700만 명을 저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자면 이거의 성공 요인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 그 빠른 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그 뭐 단순한 방법으로 그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하던 그 방식을 그냥 고수하면서 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그 다른 팀에게 계속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마케팅 팀, 그리고 뭐 법무 검토도 필요했고 뭐 내부의 홍보팀의 도움도 필요했고, 그리고 이런 저희 뭐 내부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 각각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제 중앙행정조직으로 하면 뭐 다른 과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됐던 사례였어요. 근데 이런 공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피칭을 하고 내부의 공감대를 얻으니까 이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700만 명을 모았다, 뭐 좋은 얘기, 뭐 이런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구성원으로서 되게 그 문화를 절실히 체감했던 사례여서 이제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나 기회가 발견이 되었을 때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좋은 아이디어들 내봐, 뭐 있으면 뭐 지원해 줄게, 이런 것들은 뭐 비단 민간이나 공공 어딜 떠나서 리더들이라면 의뢰하는 말일 텐데 저는 토스에서는 이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느꼈거든요. 그 이제 문화의 근간에는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이고 두 번째는 정보를 얻기 위해 줄 서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리더십. 저는 이 프로젝트를 당시 추진했을 때 새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고 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계속 피칭을 해야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리더한테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고 뭔가 맞죠. 보고서를 쓰고 기대 효과에 대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리더들이 보고를 받고 뭔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그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만님 이거 하시기 위해서는 홍보팀 누구랑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케팅 팀이랑 누구랑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계속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제가 추진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리더들이 이거를 서포트 해준다라는 느낌을 저는 저희 팀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았기, 뭐 심리적인 지원, 그리고 뭐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지원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했지 않았을까, 빠른 실행을 하는데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얻기 위해 줄 서지 않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사실 이제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그 정보의 비대칭이 약간 권력과 상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내부에 모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라도 저희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다 공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공공기관으로 치면은 다른 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피칭할 때 무작정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과에 가서 이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던데 저희랑 이게 결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보고가 없고, 그리고 정보가 그 비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을 때 뭔가 좌절되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빠르게 그리고 가볍게 반복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셋이라는 표현을 이제 같이 넣는데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장표처럼 뭔가 작게 만들고 계속 반복을 하면은 성공할 것인가? 라고 자문했을 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공감대가 필요해요. 나만 움직여서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 모두에 이런 마인드셋이 조금 장착이 되어 있을 때 도움 요청했을 때 그쪽에서 도움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셋도 동시에 장착이 돼야 되는 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회사에서도 자주 실패하고 간혹 성공하는 데 익숙하다라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설명인 것 같아서 이걸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